안녕하십니까 희사모 가족 여러분. 9월 15일 화요일 아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체 확진자 숫자가 655만 5,384명으로 하루 만에 34,651명의 확진자가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이유는 이 통계 자료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 게이츠 회장이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요. 코로나는 내년 여름에 백신 이후에 2022년 내후년입니다. 2022년 후에나 끝날 것이라고 예언 아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백신이 정상적으로 효과 있는 백신이 개발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예측한 시기라서 우리를 좀 더 무겁게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중국의 여행 경보를 금지에서 재고로 낮췄습니다. 금지보다는 한 단계 밑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미국 서부에 산불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산불 현장에 불을 끄고 있는 이 소방대원을 향해서 고양이라든지 이 강아지라든지 이 반려견들이 오히려 찾아온답니다. 그러니까 불길을 피해서 정말 산불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물들에게도 큰 아픔을 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면, 헤어 제품, 특히 컴퓨터 부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일부 지역에 한해서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위구르족 아시죠? 어제 뉴스 때도 잠깐 다뤘는데요.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문제로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위구르족에서 생산되는 의류라든지 면제품이라든지 컴퓨터 부품, 헤어 제품들은 수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라스베가스 중심가에 최초로 금연 카지노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라스베가스 호텔들 가운데 이제 리조트 개념이 있잖아요. 카지노가 없고 가족들 중심으로 가는 그런 리조트 중심의 호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금연 카지노 등장한다. 진작 등장했어야죠. 카지노 가고 싶어도 그곳에 엄청난 담배 연기 때문에 주저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틱톡 하는 대신 기술 협력을 하겠다라고 틱톡사에서 어제 발표를 하면서 체결이 되었죠. 결국은 틱톡 회사는 이겁니다. 해킹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벗는 데에 우리 회사는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짓 하지 않겠다. 그래서 기술 협력을,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회사를 완전히 매각하는 대신 기술 협력 차원에서 진행하겠다라고 한 건데 결국 여기에 대한 공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넘어간 모양새입니다. 미국이 이 화웨이에 대한 강력한 제재 때문에 이 불똥이 한국의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까지도 지금 불똥이 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당장 이 제재가 15일부터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당장 화웨이라고 하는 거대 고객을 잃게 되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 화웨이의 엄청난 반도체를 비롯한 부품들을 납품했거든요. 15일에 방송된 CNN 방송에 따르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네바다주 핸더슨시의 중장비 제조업체 익스트림 매뉴팩처링 소유 창고에서 지난 13일에 실내 유세를 강행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실내에 그렇게 모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무릅쓰고 강행을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 네바다주의 핸더슨시에서 이 회사에 장소를 제공하는 회사에 $3,000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3,000? 이거 갖고 되겠나요? 미국 코로나의 중심지가 된 대학들, 지금 미국 대학들을 중심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8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학생들, 이거 참 젊음의 자만인가요? 코로나를 그렇게 너무 우습게 보시면 안 되는데. 캐나다에서 참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 지역의 관광 명소인 시투스카이라고 있죠. Sea to Sky, 바다와 이제 하늘, 바다와 하늘. 곤돌라가 연결된 곤돌라가 있거든요. 1년 사이에 케이블이 또 절단되는 등 동일한 수법의 파손 사건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고의적으로 이 케이블카에 이 케이블을 절단하는 거예요. 여기 곤돌라에. 정신병자의 소행도 아니고 CCTV를 좀 곳곳에 설치해서 못 잡나요? 캐나다? 아무튼 이 곤돌라, 케이블카 이거의 절단, 이거는 정말 살인행위입니다. 정말 멍멍이가 있다 한 소리 해야겠네요. 김광현 선수 어저께 정말 잘 던졌죠. 경기를 지배했습니다. 근데 김광현 선수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은요,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미국에 오려고 수년 전부터 노력했지만 좌절하다가 옛날에 이승엽 선수는 올라다가 결국 포기하고 일본 갔는데, 김광현 선수는 끝까지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정말 완전 격리.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이 타국에 처음 오면 고국에 대한 향수병을 비롯해서 정말 힘든데, 근데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 완벽한 팀의 선발로 자리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허쉬 초콜릿 아시죠? 초콜릿 만드는 회사 허쉬 초콜릿이요. 이번 이제 할로윈 때 추리켄 트릭 캔디 그거 못하게끔 지금 각 주에서 계속 내리고 있잖아요. 사실 허쉬 초콜릿이라든지 캔디 만드는 회사는 한철 벌어서 1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이때 수요가 제일 많으니까. 근데 이런 조치를 내리다 보니까 이번에 어떠한 발표를 했냐면 추리켄 트릭 말고 집에서 가족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할로윈 사탕놀이, 초콜릿 놀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하면서 좀 나서고 있는데요. 정말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사우스웨스트 항공사가 비행기에서 간식을 먹느라고 살짝 마스크를 내린 2살짜리 아기와 그 엄마를 강제 하차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2살짜리 아이는 마스크 씌우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미국 이 국내 항공사들이 작년에는 우리 아시아인 인종차별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거의 한 달에 몇 번째 빵빵빵빵 터졌잖아요. 미국 항공사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여러분. 갑질 최고거든요. 왜 저렇게 됐나? 이거 보고 저 한국의 대한항공 조씨 일가가 배웠나? 안타깝습니다. 미국 서부 산불로 사망자가 35명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마치 이 잿가루가 비처럼 내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문 여시지 마시고 청소하실 때 백큐ම් 돌리지 마시고 물걸레질로 잘 훔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에 90년 된 전통의 추수감사절 축제가 있죠.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드디어 올해는 안 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참 여러 축제를 멈추게 하네요. 브라질의 상파울로 연구소에서 중국 코로나 백신 양산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도착했습니다. 이 산불 재해 피해 때문에. 근데 도착해서 개빈 뉴섬 주지사를 비롯해서 어찌됐든 이 전문가들로부터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특별히 과학적 근거에 이유한 기후 변화에 대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산림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개섬 주지사 팀이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받아쳤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유럽을 봐라. 핀란드라든지 오스트리아 숲이 더 많지만 산림 국가로 문제 없다. 쟤네는 기후 변화에 대한 영향 안 받느냐? 그래서 말은 I don't think so 하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거보다는 관리의 문제다 라고 받아쳤는데요. 참 감정 싸움이 드러나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 캘리포니아 왔으니까 좀 저거 안 되나? 좀 답답하네요. 이런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는 기후 방화범이다. 재선 시에는 지옥 같은 산불이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아이고 참 그 영감들.
이방카가 아버지 트럼프를 위해서 선거 지원 강화 유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잇따라서 최대 격전지로 꼽히고 있는 7개 주를 계속 다니면서 강력한 선거 지원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방카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이방카가 인기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대선 출마를 검토하던 전 스타벅스 CEO가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근데 여러분, 월가도 그렇고요, 과학자들도 그렇고, 노벨상 수상자들도 그렇고, 뭐 블룸버그는 그렇다 쳐도 전 스타벅스 CEO도 그렇고 바이든을 계속 지지하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했다가 트럼프가 되면 정말 저 트럼프 성격에 본인들에게 얼마나 합법적인 제재가 역풍이 반격이 따른다는 거 모르지 않거든요. 근데 왜 바이든을 지지하고 나설까요?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경제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바이든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정말 해법에 밝은 저는 월가의 바이든 손을 들어주는 저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대선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몸집을 불린 아마존이 북미 지역에서만 신규 사원 10만 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신규 사원 더 채용한 거에 대해서는 아마존이 참 잘한 짓인데, 제가 짓이라는 표현한 이유는, 근데 로컬 기업과 상생하는 법을 좀 배우고 기존에 채용했던 직원들의 복지 혜택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아마존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조스 후원도 좀 하고 도네이션도 좀 하고. 여러분, 좀 니콜라가 지금 굉장히 핫하죠. 니콜라가 뭐냐고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전기 수소차 업체예요. 지금 전기 수소차 업체 니콜라. 지금 굉장히 큰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어디죠? GM이죠. GM에서부터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무려 40% 이상 급등했어요. 근데 지금 사기 논란으로 지금 핫합니다. 사기 논란. MBC 방송에 따르면은요, 3년 전에 이제 도로 위를 달리는 수소 전기 트럭 영상을 찍었거든요. 광고 영상이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트럭을 그냥 언덕 위로 견인했다가 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 조작이었다는 거죠. 그게 알려지면서 지금 뭐 40% 급등한 걸 다 토해냈거든요. 제가 지금 주식 용어 쓰고 있습니다. 토해냈다. 그러면서 힌덴버그 리서치는 상장 기업에서 이 정도 수준의 속임수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완전 거짓말을 기반으로 세워진 사기 사례다 하고 그냥 완전히 성토를 했더니 니콜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3년 전에 트럭이 움직이는 동영상에 자체 추진 중이라든지 동력 전달 장치 작동 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기가 아니다. 자신들의 트럭은 수소 전기를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연구 개발 중이지만 3년 전 동영상에 등장하는 트럭은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시제품이었다는 취지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니콜라의 해명에 대해서. 저는 장난하나? 만약에 여러분 테슬라가 자기 자동차를 개발하는 자동차를 홍보하는 영상에서 전기차로 움직이는 전기가 아니라 가스로 휘발유 넣고 움직이면서 겉만 전기차라고 강조를 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상에서 전기로 움직인다는 말 안 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좀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요즘 좀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독특하고 좀 천재성이 있는 건 아는데 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좀 부족해. 변명. 니콜라 주식 사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삽니다. 예. 초창기에 니콜라 주식 샀다가 대박난 사람들 주변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소식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지금 쿠팡을 비롯한 많은 사이트가 아이디가 해킹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직거래를 유도를 해요. 아이디를 해킹하면서 셀러 아이디, 바이오가 아니라 셀러인 척하면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직거래를 유도를 해요. 고객에게. 그래서 직거래를 유도하게 되면 좀 깎아주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계좌이체로 돈을 넣으면 물건이 안 와요.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다 가짜야. 어느 카센터 전화번호가 도용당해서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카센터로 냉장고 배송문의 연락이 그렇게 많이 왔다는데, 이에 대해서 쿠팡 측은 그거는 직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을 위반한 고객들의 잘못이지 우리는 잘못 없다. 어쩐지 쿠팡이나 이런데 뭐 쿠팡뿐만 아니라 네이버도 그렇고 그런 문구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 참. 근데 쿠팡은 다른 거는 몰라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쿠팡은 믿었는데, 그러니까 쿠팡이 한국에서 아마존처럼 그런 지위를 지금 차지하려고 굉장히 무리한 투자도 하고 하는데, 쿠팡이 다른 거는 몰라도 한 가지는 잘못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계속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쿠팡 물류센터의 확진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쿠팡에 입점한 회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거의 쿠팡은 깡패래요. 깡패래요. 예. 저희 본사가 또 이커머스 쪽이니 저희도 알잖아요. 깡패예요, 깡패. 얼마나 깡패냐고요? 진짜 깡패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거는 또 아마존을 배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배달의 민족도 그렇고, 좀 그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자기는 회사가 그 지역에서 어떤 지위를 누리게 되면 자꾸 깡패 짓을 하는데, 그러다가 쫄딱 망하죠.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 히사모처럼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히사모 가족 여러분, 지금 고국 소식도 굉장히 좀 깝깝합니다. 지금 한때 욜로족의 대명사였던 20, 30대들도 지금 다 주식 투자하고 있거든요. 역대 주식 지금 거래하는 한국의 주식 시장에 지금 돈이 지금 최고랍니다. 근데 썩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꼭지가 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아직 여전히 지금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도 해결이 지금 나지 않고 있고, 정치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군대 휴가 어쩌고 때문에 지금 하고 있고, 모든 게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무튼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 좀 지켜보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처음 올라간 암을 이긴 사람들의 영상에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참고 기다려준 많은 히사모 가족들 격려의 글들을 보내주셨거든요. 이 영상은 저희가 꾸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히사모는 여러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희망을 갖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째, 뭐니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하고 돈만 많으면 해결되지 않은 또 다른 행복이 있죠. 그건 또 우리가 함께 발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국뉴스 이어집니다. 그 전에 멍멍이 한번 소리 듣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안의 쟁점이었던 통신비 2만원 지급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안을 서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4차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초중고교의 등교 수업을 오는 21일부터 재개합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따라 등교 인원을 제한하고 원격 수업도 병행할 예정인데 과제를 점검합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추 장관의 직무와 아들 의혹 수사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적절성 여부를 짚어봅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나눔의 집 직원들의 내부 고발 이후 할머니들의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기부금 사용 내역은 여전히 후원자들이 알기 어렵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새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면 최대 29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을 강화했습니다.